지금 이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후 생활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약 33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약 5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65세가 되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모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문의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소득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계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집이 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니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공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준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월 소득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도 함께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 소득 인정액이 약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도 함께 계산합니다. 예금도 포함됩니다.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없다고 생각해도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9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금도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있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공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고가 자동차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녀 소득이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소득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기초연금 금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왜 금액이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뉴스에서는 기초연금이 33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두 33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연금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소득 인정액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33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약 25만 원 정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소득 기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33만 원이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을 약 4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감액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3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 약 2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쳐 약 5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금액이 조금씩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아서 돈이 생긴 경우입니다. 또는 예금이 크게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금이 줄어들었다고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탈락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보셔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65세가 넘었는데도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득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산입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예금이 많은 경우입니다. 또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최 씨의 경우입니다. 최 씨는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금도 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동차입니다. 특히 고가 자동차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는 가격이 높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김 씨의 경우입니다. 김 씨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니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공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65세가 되면 반드시 기초연금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서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공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도 잘 모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일이 6월이라면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65세에 신청하지 않고 70세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사이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늦게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65세가 되면 반드시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이 씨의 경우입니다. 이 씨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니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에 연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 변화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아서 돈이 생긴 경우입니다. 또는 예금이 크게 늘어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변화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기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신청 시기입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급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65세에 신청하지 않고 70세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5년 동안의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담을 받아보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에 연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초연금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